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정 앞에 현대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한번 이야기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대서예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또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바르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하자면 현대서예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현대서예라는 것은 사실 좀 서예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서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기회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현대서예를 관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서예를 하지 않고도 일반 문화 현상에 있어서 현대서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현대서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학습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야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하고 또 공부를 했던 그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서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대 서예가 한 30여 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조금 활동을 했었댔어요.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대체로 현대 서예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시작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현대서예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 현대서예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시간적 개념하고 공간적 개념 이렇게 설정을 제가 해봤어요.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가 있으면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서예에 대한 현대 미술적인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이겠죠. 과거죠. 과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해서 서예에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중에서도 동양적인 서예의 역사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동양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과거 말하자면 역사의 이해와 두 번째로는 공간의 관점에 있어서 서양에 있어서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절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보면서 일어났던 서예 현상을 아는 것이 가장 1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 있어서 일어났던 서양에서도 서예 역사가 있죠. 이른바 캘리그라피라는 서양 문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서예 역사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서양에 있어서의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의 특히 서양의 문자사시죠. 캘리그라피의 역사를 이해해서 잘 절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서예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단순히 있었던 현상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역사의 연구도 중요한 것이지만 과거 역사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떠한 이 서예술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 나가고 있죠. 기본적인 것은 중국 서예사에서는 글꼴의 역사를 실기를 통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현재에 있어서 또는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의 미래의 서예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덧붙여서 서양에 있어서의 인식을 이해를 함으로 해서 이른바 통시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서예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제 유튜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서양 문자 역사의 발달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사실 저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서양 문자사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양서예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서양의 캘리그라피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대서예라고 하는 것은 서예를 이해하면서 이 현대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하면서 서양 서예사를 이해하면서 특히 서양에 있어서의 서양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대서의 이해는 서예를 이해하고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서예는 동양서예사에서 이해를 하고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서양 현대 문화사에서 현대 미술에서 이해를 통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캘리그라피 역사의 이해와 더불어서 서양에 있어서의 현대 미술 사조죠. 그 정도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현대 미술사는 현대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의 전반을 알면은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크게 봐서 현대 미술이 대두된 그 근대 미술이래 19세기에 들어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현대미술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봐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대미술. 서양의 현대미술입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 특히 서양 현대미술이 출발한 것이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50년대 사이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현대미술의 사조 있죠. 요에 대한 기본 즉 예술 정신과 흐름을 조금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좀 사실 서예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현대 서예를 하는 사람은 이 서양의 현대 미술 사조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예사에서 뭐 서양 현대 미술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자신의 문제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나중에 2차적으로 시간이 나면은 서양의 현대 미술 사조에 있어서 서예적인 요소의 대두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은 현대 미술의 이해는 1차적으로 동양 서예사의 이해가 1이고 그 다음에 서양 공간적으로 동시대에 있었던 서양에 있어서의 문자 발달인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이해와 그리고 20세기를 전후한 현대 미술 사조에 있어서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해야 바람직한 현대 서예를 이해할 수 있고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연후에 최종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중국의 서예사를 한다는 것은 한자 중심의 공부겠죠. 이것은 알파벳 중심의 연구와 미술 정신으로서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한국적 미의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국 미술에 특히 한국 서예에 있어서 한글을 포함한 한국 서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최종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한자 서예 위주를 해서 서양 문자사와 서양의 현대 미술을 이해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국 서예사와 한국 미의식을 이해해서 한국적인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하겠죠. 사실 한국의 현대 서예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글은 한자와 더불어서 극동지방에 있어서의 중국은 한자, 우리나라는 한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동일하게 한자를 해왔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포함을 해서 표현의 대상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이 범위가 굉장히 크죠. 역사적인 소급과 공간적으로 서양의 캘리그라피의 역사와 현대 미술의 정신을 위해서 한국적 정서로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창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현대 미술을 이야기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서양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한국의 현대 서예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 서예뿐만 아니고 일반 현재 우리나라 실생활에 있어서 현대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한국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많은 김치, 된장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과연 한국의 현대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통, 이건 지금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또 역시 동양권이라서 한자권이기 때문에 동양에 있어서의 음식에 있어서 중국 음식과 한국,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음식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세계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음식은 또 어떠했는가를 이해를 하면서 현대 음식은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세계적인 우리나라 음식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의 예를 들자면은 요새 뭐 초등학생도 쉽게 다 좋아하는 피자라는 게 있죠. 피자. 자, 피자는 저도 왜 띄엄띄엄 먹습니다만은 이 피자라는 음식이 현대 세계적인 음식이 돼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뭐 피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우리나라화된 피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탈리아 서양 피자와는 다른 또 다른 현대 피자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를 한국적인 피자를 잘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요소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걸 보면은 뭐 전류에 해당되는 거죠. 뭐 파전, 뭐 부추전 이런 게 있겠죠. 빈대떡 이런 거요. 그게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독특한 것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음식 중에서 이러한 종류의 피자를 중심으로 한 서양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잘 믹스해 가지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서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상 전반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이러한 역사의 이해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서양의 문화를 잘 절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요소를 잘 가미하는 것. 이것은 서예뿐만 아니고 모든 문화 연구에 있어서 예술 표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방법과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할 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좀 세부적인 이야기하고, 오늘은 현대서예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시적으로 이해해야 될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